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한일에서 공공건설 클레임 팀장을 맡고 있는 김종광 변호사입니다. 공기 연장 간접비 산정 시 일반 관리비 및 이윤이 인정되어야 하는지도 쟁점입니다. 산출 내역서상 이윤율이 0%로 기재된 경우 과거의 판례는 도급계약 세부 내역서에 이윤율을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공사의 이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산출 내역서상 이윤율이 0%로 산정된 경우 결국 시공사가 물가 변동 또는 설계 변경 시 직접 공사비에서 이익을 본 것이므로 간접비 산정 시에는 이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즉, 시공사가 산출 내역서 작성 시 향후 설계 변경 및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 절차에서 직접 공사비의 증가폭을 늘리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윤을 줄이고 직접 공사비 항목을 늘리는 관행이 있는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심지어 이윤이 공사기간의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거나 필요하고도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가 간접비 산정 시 이윤 자체를 제외해야 한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계약 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도 이윤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는 합니다. 그러나 공사계약 일반 조건 제23조 제3항에서 준용되는 제20조 제5항에 의하면 계약 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이윤은 산출 내역서상의 이윤율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계약 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은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 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 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 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 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임대하지 않고 가설제 솔료 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실비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가 문제됩니다. 표준품셈에 의하면 솔료는 사용기간 1년 이상 최대치인데 이미 기존 계약에 의하여 최대치인 70%를 적용한 솔료가 지급되었다면 그 후 공사기간이 더 연장되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사용기간 1년 이상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그에 대한 강제 솔료의 손율은 마찬가지로 70%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에 실제로 부담한 장비 임대료를 지급토록 한 규정은 계약 체결 당시 솔료 산정 방식이 아니라 임대료 산정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공기 연장 간접비 산정 시 하수급인의 간접비도 같이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과거에는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현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서 하도급 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고 명기하고 있어서 하수급인의 간접비도 같이 청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만약 원수급인이 어떤 이유로든지 자신의 간접비만 청구하고 하수급인의 간접비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에 대하여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하도급 계약상 간접비를 지급하기로 한 문구가 있다면 당연히 계약 문구에 의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하도급 계약에 간접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하수급인은 하도급법 조항에 의하여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위 조항에 근거하여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위 하도급법 조항에 반하여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거나 간접비의 가액을 적은 금액으로 정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당하는 것과 별개로 그 계약의 효력 자체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적정률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하도급법 조항보다 우선한다고 보고 적정률에 의한 하도급 간접비를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간접비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 시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라는 조건이 붙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중단된 기간 동안에 부분적 공사가 진행되었고 공사기간 연장의 원인에 시공자와 하도업체와의 공정에 관한 이견도 영향을 미쳤으며 협의 시에 실비의 범위 내에서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비를 20% 정도 감액하여 책임을 인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관급 공사의 경우 낙찰률이 85%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주 부당한 판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판례는 상황에 따라 10%에서 30% 정도 범위에서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차수별 계약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 공사비의 지연 손해금 기산일은 준공대금 지급기한과 원고들의 적법한 조정 청구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의무 기한이 모두 도래한 때, 즉 위 기한 중 나중에 도래한 날로 보고 있습니다. 준공대금 지급기한의 경우 시공사가 공사를 완성한 후 준공검사에 합격하고 대가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면 발주처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조정 의무기한의 경우 시공사가 공기 연장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 신청을 하면 발주처는 계약 금액 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차수의 공기 연장 간접비 채권의 이행기는 아무리 빨라도 준공대가 수령일 이후에나 도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준공대금을 2023년 5월 1일자로 청구하였다면 공휴일 토요일을 제외하고 5일째 되는 5월 9일까지 준공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접비에 대한 계약 금액 조정 신청을 2023년 5월 1일자로 같이 청구하였다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가 조정 의무 기한이므로 5월 31일까지 간접비를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간접비에 대한 계약 금액 조정 신청을 2023년 3월 1일자로 하였다면 조정 의무 기한이 3월 31일까지이므로 준공대가 지급일인 5월 9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접비에 대한 계약 금액 조정 신청을 5월 10일 이후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발주처가 5월 9일 이전에 준공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조정 신청 기간을 도구한 것이 되어 시공사는 더 이상 간접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간접비 관련 대법원 2014-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발주처는 몇 가지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습니다. 장기 계속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당시는 5년을 예상하여 체결하게 되지만 실제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5년 이상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게 되어 공기를 연장하게 되는데 문제는 차수별 계약의 경우 1년이 회계 연도의 기준이 되므로 본래는 차수 계약을 연장하여야 할 사안임에도 차수 계약 자체를 연장하지 않고 새롭게 후속 차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장기 계속 계약에서 총 계약 기간의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게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안임에도 공기를 연장하는 경우와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간접비의 인정 범위가 대폭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는 해당의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2조 용어 정의에서 설계서에 공사기간의 산정 근거를 포함하였습니다. 다만 이를 설계서에 포함함에 따라 지금까지는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에 해당되던 공사기간의 변경이 설계 변경에 해당되는지 된다면 양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소 의문이기는 하나 제23조에서 공사기간 연장을 기타 사유로 계속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취지는 적정 공기에 대해서 설계서 작성 시부터 적극적으로 고려하라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위 규정의 적용 이후에 체결된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차수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신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나 위 규정 적용 이전에 신규 차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간접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됩니다. 아직 이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판례가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여겨지나 신규 계약의 체결이 발주처의 이해관계에 의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계약 상대자인 시공사에게 간접비 상당 금액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고 사실상 시공사가 신규 차수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기 어려운 현실 등을 고려하면 이를 실질적인 계약 기간의 연장으로 보아 간접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100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기준에서는 발주처가 공사기간 산정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기재함과 동시에 공기 연장 검토 의무, 공기 차이가 발생할 경우 계약 기간 및 계약 금액 조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